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급진급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진급바. 혹시 신명숙 선생님 아십니까? 아니 나는요 내가 50이 넘도록 이래 살아오면서 뭐 이것저것 들어봤지만 나는 급진급바 뭐 이런 건 처음이래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요? 기환 씨 혹시 아세요? 아,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무슨 얘기든 편하게 하세요. 수많은 여성분들이 예. 저를 향해서 급하게 진격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저한테 급하게 빠져버립니다. 예. 그걸 가리켜서 이제 급진급바, 금사빠 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환 씨를 위해서 진짜 그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아쉽게도 예. 이 급진급바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야 한다. 이런 의미래요. 급진급바. 아 그러니 네. 못하든지 살이 급하게 쪘어. 예. 그럼 이거 놀림거리 빼야 되는데 그럴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급하게 살이 찐, 그러니까 급하게 체중이 불어났다 그러면요. 네. 그게 살이 막 찐 게 아니고 글리코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라고 하네요. 글리코겐. 예. 이 글리코겐은 일종의 다당류라고 하는데 예. 근데 중요한 게 글리코겐을 빼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지방에 비하면 7분의 1 정도면 뺄 수 있대요. 오. 예. 아니 그러면 그 말은 그러니까 진짜 빨리 빼기만 하면 원래 체중으로 또 금방 돌아온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랍니다. 글리코겐을 2주 동안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2주가 지나면 이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아, 그 전에. 그러니까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체중이 불었다. 그러면 2주 내에 이 글리코겐을 제거해야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아니 얘기입니다. 현수 씨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여유스럽게 지그리는 거 보니 예. 네. 뭐 좀 찌긴 찐모양이다. 야. 아까 제가 맞아. 혼잣말로 저 단축 안 잠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 얘기 막 해도 됩니까? 예. 방송 전에 얘기를? 예. 네, 잠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잠겨요. 아니, 근데 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저는 이미 이 골든타임 2주를 지났습니다. 네. 넘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좀 힘들 것 같고.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변함없이 다양한 우리 지역 소식을 듬뿍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7번 국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진짜 당황하셨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저 환희 기환이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혹시 살면서 영웅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요. 아니 나는 있어요. 누구요? 많은 영웅이 있는데 나 최근에 만난 영웅이 네. 있어요. 그 임히어로라고. 야, 그럴 줄 다 알았어요. 알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명웅. 예. 이명웅 씨.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은 이명웅이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웅은 다 TV 화면 속에 있습니다. 영화 스크린 속에 있었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슈퍼맨이 있었고요. 맞아. 배트맨이 있었고. 배트맨. 스파이더맨이 있었고. 예전엔 또 여성 히어로 또 히어로스죠. 아니 그 히로인이죠. 히로인, 예. 원더우먼도 원더우먼, 있었고. 예. 600만 불의 사나이, 헐크 뭐 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유학파시군요. 예. 제가요? 일단 뭐 아닌데요. 말씀 강릉 토백이.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웅은 말이죠.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외모도 평범하시고요. 네. 이분들이 뭐 망토가 있냐, 아니면 거미줄이 손에서 나오냐, 아닙니다. 너무 평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만큼은요, 현존하는 모든 영웅들의 마음을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입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중간 광고 없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인지 확진자가 43만 명, 40만 명이 넘었고요. 개별적으로 더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자, 보셨죠? 너나 없이 힘든 이 시기에 소중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작은 영웅이라 부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그 작은 영웅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가보시죠. 출발! 평범한 듯 대단하고 작지만 큰 우리의 영웅을 만나러 갑니다. 지도상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이 살고 계신다는 그 건물 앞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집 앞.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맞아. 아유, 반갑습니다. 소식 듣고 왔어요.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예. 다른 이웃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또 성금을 예. 기탁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죠? 예. 아니, 얼마를 기부하신 거예요? 뭐 1,000만 원이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내 입신에 쓰는 거는 전략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그냥 놔두고 가면 뭐해. 그러니
이렇게 이제 좋은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게 이게 원칙이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난 이렇게 또 알려질 줄 아는 생각은 안 했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내가 전략을 하고 살아야지 남에게 도움을 쓰고 있지. 그래 나는 물 한 방울도 나는 이 헛땡기라는 생각을 안 들어가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꼭 내 가족만 내 사람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래 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젊은이들 봐도 그게 다 우리 같은 형제 자식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저건 남이다 이렇게 그런 소홀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자녀분들은 그러면은 따로 있어요. 따로 계시고. 예.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혹시 아세요? 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기부하신 거? 그렇지만 알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본이 돼야 되잖아. 어머니 쓸 거는 그렇게 전략을 하면서 뭐 그렇게 했느냐고. 기부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몸소 보여주신 할머니. 자 어머니 말씀대로 예. 그 기부하신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지. 적재적소에 잘 쓰일 겁니다. 예. 일단 정말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해서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유 나오지 마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좋은 일 하셨다는 분 만나러 왔는데 네네. 느낌이 왔습니다. 일단 얼굴도 이쁘시고 본인 맞으시죠?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디 계세요 그분? 저쪽 주방 쪽에 계세요. 저쪽에 계십니까? 네네네. 저기 네네. 네, 가보시죠. 이번에 그 좋은 일 하셨다는 그분 맞죠? 네. 어떻게 하시고? 대체 무슨 좋은 일 하셨길래 저한테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받은 임대료를 시에다 좀 기부 좀 했어요. 임대료를 요즘에 그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거 좀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건물주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건물주분들이 하는 거죠. 그걸 어떤 돈을 기부를 하셨다는 건지. 지금 많은 점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 본사에서 이번에 다 이제 월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지원? 저희 여기 세가 400이에요. 4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없는 돈이라 생각을 하고 400만 원 지원 받은 거를 그거 그대로 다 이제 기부를 한 거죠. 저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장에 뭐 이 가게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직원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정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심정이실 텐데. 진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저희 가게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받은 거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라도 이건 어차피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 점심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네네. 지금은 두 테이블 정도밖에 없네요. 지금 너무 없어요. 네네. 확실히 코로나19 전과 후가 많이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한 40% 정도 지금 매출이 좀 떨어졌고 손님들 자체가 이렇게 모이는 걸 기피를 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강릉 화이팅! 계속해서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바로 강원도 태백입니다. 강릉 찍고 이번에 넘어온 곳은 산수도시, 청정도시 태백입니다. 태백에선 과연 어떤 작은 영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들으려면 여기 들어가서 여쭤봐야 된다고요. 들어가 보시죠. 저기 태백에 작은 영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누구랑 혹시 얘기를 하시면 예. 권미연 담당자님. 자, 이곳 태백에도 저희에게 정말 깊은 감동, 잔잔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그분들 어디 가면 일단 뵐 수 있는 건지. 그분들 지금은 뵈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저희 오늘 지금 촬영 오늘 완전 막판에 지금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는 좀 거부하시거든요. 아, 그분들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대신 그분들이 남긴 편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편지를 남기셨어요? 네. 지금 이게 그 편지인가요?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편지와 함께 마스크 그리고 1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놓고 간 장애인 부부. 처음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데요. 그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생활하시는 가정편이 좋은 형편은 아니시거든요. 이분들 형편을 생각해서 100만 원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좀 뭐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남편분은 그 지체 장애하고 언어 장애가 같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은 지적 장애가 있으시고요. 네, 그런 가정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던 할머니도 뭐 이렇게 좀 더 가끔 돌봐주시고요. 여기 교통봉사 같은 것도 남편분이 좀 하시고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이셨어요. 네. 야, 진짜 제 자신이 더 작아지네요. 예. 그 마스크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대요? 왜냐면 그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동과 시에서 배부된 것들도 있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워낙 그런 가정이니까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신 것들도 있고 이거를 하나 두 개 다 모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근데 본인은 정작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를 한 일주일씩 사용하신다고. 아이고. 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네, 그분들을 더 많이 이제 살펴드리고 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그러한 형편에서도 도움을 뭐 어려운 분인데도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것에 또 마음이 또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무관님도 말씀하시면서도 네.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약간 좀 유지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감히 뭐 우리 국민분들이나 강원도민분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태백시 장성동에 거주하시는 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쓰일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아유, 화면을 보니요. 네. 세상 어떤 가슴이 찡한 게 뭉클하우야. 내가 처음에는요, 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막 생겨나고 어디 뭐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살 수 있었어. 네. 그럴 때만 해도 아이 세상 우리나라가 이거 어떡할라 이러나 걱정이 심했거든요. 네. 근데요, 요새 다른 나라에서요, 대처하는 거 딱 보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지 않소.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거든. 예. 그뿐인 줄 알아. 이래 서로 이웃이 있고 따뜻한 가슴이 이래 있으니요. 참 고마운 일이 이게 한두 개 아니래요. 난 너무 고마워.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만나고 온 분들이 사실은 형편이 막 여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평생을 절약하면서 젊었을 때는 굶기도 많이 굶었다는 우리 할머니. 요즘 장사가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이 돈을 기부하겠다고 하신 사장님. 그리고 나 역시 이 도움을 받는 형편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변 이웃들 덕분이기 때문에 평생 모은 돈과 마스크를 기부하겠다는 우리 장애인 부부. 이번 촬영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예. 아까 기환 씨가 영웅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을 하곤 했습니다만 이 영웅이 드라마 속에 또는 영화 속에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본 분들 모두가 진정 영웅이고요. 또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인데요.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비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고마운 일이래요. 네. 진짜로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생계가 그냥 완전 마이너스뿐만 아니고요. 사실 집세 돌아서고 나면 종업원들 봉급 맞춰야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 맨 문 닫는 집들이 많지요. 그런 도미노로 결국에는 또 직장을 잃지요. 정말 매련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 같은 젊은 층 입장에서도 보면 취업문이 전보다 더 좁아져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뭐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네.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요. 뭐 저도 사실 이런 정도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뭐 떼야 되지? 나는 일단 해당이 되나? 그럼 대체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와 또 지자체별로도 다 이게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 7번 국도 알쿠아드레요 코너에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또 각 지자체별로 펼쳐지고 있는 긴급 재난 안전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다.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뭐 이런 데 보면요.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줄을 서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또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뭐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뭐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그 지자체별로 여러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정책이 나오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다 그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반수 이상 대다수가 혜택을 받으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금이라는 말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해서 네. 조금 용어를 조금 구별했으면 하는 생각은 좀 하게 일반적인 됩니다. 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요, 그 왜 중위소득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뭔 소린지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요, 이 중위소득 뭐 이 기준이 또 우터된 건지 우리가 뭐 우터 알아요. 그러니 선생님 이번 기회에 네. 중위소득 이런 거를 좀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앓고주. 네, 알겠습니다. 그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게 버는 사람까지 줄을 쭉 세웠어요. 네. 그런데 가운데 딱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가구에 따라서 혼자 사는 집, 4인 가족 서로 다를 테니까 그 가구 수에 따라서 가운데 정도에 있는 소득을 버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는 말로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예. 중위소득. 지원금을 일단 보면요. 네. 일단 강원도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 일단은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시나 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먼저 이 정부의 지원 규모 이거는 이제 어느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위소득의 네. 150% 정도 되는 사람까지 지급하겠다. 150%. 예, 150% 정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4인 가족이 중위소득이 한 4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1.5배니까 한 7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선까지를 주는데 그게 전 국민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 받게 된다는 거죠. 중위소득의 150%면 그 정도 금액인데 그게 전 국민의 70% 정도 인구에 해당된다. 네. 아하. 그런데 이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가구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까지는 중위소득으로 간주해서 재난기여금을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아니, 그리고 보면요, 뭐 외벌이냐, 맞벌이냐, 워킹맘이냐, 네. 주부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차이를 주면서 또 지급한다고니 이것도 차별 지급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청원도 내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뭐 전 국민에게 얼마씩을 지급하고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일부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 정책이다.
더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잘 짚으셨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아직까지도 정책이 나오는 진행형이고요. 네. 아직 다 완결되어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결정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분명히 지급하고 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 네. 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좀 통일된 기준을 좀 정해서 진행하자 이런 그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찾을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지방재정, 기초지자체, 시와 군의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아무리 우리 똑같이 기준을 정하자 그래도 일치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우리가 꼭 이번 경우 아니고라도 가끔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신생아를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출산장려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다르잖아요. 네, 다 근데 다릅니다. 같은 국민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 지급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준다고 하는 대로 많이 쫓아내면서 2, 3만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 받게 되는 게 거의 그 제로섬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저기서 적게 받게 되고 왜냐하면 예.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부채로 네. 지자체의 부채로 좀 남게 된다면 결국은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아침에 많이 받고 저녁에 덜 받는 그런 조산모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됩니다. 예, 일단 그 우리 강원도의 각 시군별 현황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좀 그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선에서는 일단 먼저 그거를 이제 지원금이 확정됐다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네. 나머지 또 영동 지역들은 어떤 건지. 점점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더 확대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선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홍천군은 3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직 결정하지 않은 데들도 있지만 인제도 20만 원, 그다음에 삼척도 20만 원, 속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원주는 10만 원, 춘천은 20만 원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동해나 이런 데들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데들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고민은 최소한도 하고 있을 거다. 네.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율 과정에 있을 것 같고 네. 적게는 10만 원, 많으면 아마 홍천처럼 30만 원은 못 갈 것 같고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아니 저기 원장님, 제가 또 강릉의 양아들인데 강릉 얘기는 좀 안 해주십니까? 강릉은 없습니까? 네, 강릉은 그 사실 생활지원 안정금에 대한 얘기는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곳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전체에게 주는 개념의 기본소득 개념의 그 지원금. 생계지원금 같은 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곧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겠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수에게 주어지는 지원금과 또 취약계층이나 또 약자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는 생활안정지원대책 이게 조금씩 개념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네요. 헷갈리네요. 많이 어렵다, 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주고자 하는 이런 지원금이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지원금이 있고 이거 만약에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다 중복 지원을 다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일단 그거 자체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주더라도 우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데는 홍천군은 그렇습니다. 정부도 주는 걸 별개로 따로 또 하겠다. 네. 근데 강원도나 다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주는 걸 준다면 우리 그걸 빼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대부분이어서 그것도 나중에 홍천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또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추후에 결정되고 또 공지되는 사항들을 잘 지켜보면서 그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만약에요, 뭐 이사를 했다고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저 경기도 우리가 수원에 살다가 이제 강릉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또 전입신고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경기도에서 받아요? 아니면 강릉에서 받아요? 아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면 못 받나?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네. 그 기준일은 분명히 각 지자체가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나중에 그 마스크 중복 받아간 사람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아마 중복받는 시스템은 아마 정부에서 최소한도로 나중에 환수까지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말고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지금 제가 아직 결정된 건 다 아니지만 진행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닌데 포천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도 포천은요. 4인 가족이면 16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걸 안 주기로 한 데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받는 거니까 광역지자체나 정부에서 준 거 빼고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어떤 집은 160만 원을 더 받고 어떤 집은 하나도 못 받으니까 차이가 160만 원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지원금들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구군의 경우에는요 취준생들한테 이제 그 구직 활동비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부럽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넘어서서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취준생이 이렇게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그 지원금들이 다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전부터 주던 거에다가 덧붙여서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지원금 또 뭐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운수업 종사자에게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철원군에서는 그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학사들 운영하는 그 임대료를 받지 않고 기숙사비를 이런 각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혼란스럽게 있기 때문에 어디만 있다고 그쪽으로 이사 가실 거 아니냐? 아니 그건 그런데 특별히 좋아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별로 많은 재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오히려 지방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기우일까요?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을 조금 아껴서 그걸로 전용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데는 선뜻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지만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서 빚을 져야 되는 건데 그걸 나중에 갚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 지자체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급 방법들, 그러니까 아까 뭐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이게 현금을 탁 주는 게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마 지역 화폐로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 상품권이나 뭐 그런 선불 카드 제도로 통해 가지고 그것도 6월 말, 7월 말 이렇게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원금이 소득의 보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소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빨리 원상태대로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든 저축으로 가지 않고 소비 쪽으로 가도록 온갖 좋은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을 저축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게 빨리 경제에 같이 돌아서 이 경제가 빨리빨리 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사용될 수 있기를 또 함께 바라는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의 150%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의 뭐 어디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 바로 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보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인데 예를 들어 24만 원이 기준인데 24만 150원을 내는 사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민원도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산해보자. 내 거 100원 빼면 되는데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군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해당되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다르고 또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강원도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서 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역 읍면동을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고 자기 손으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지 신청 안 하고 알아서 주겠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소멸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간도 신청 기간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뭐 이장이나 누가 챙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물어보고 자필로 신청할 거 신청하고 하시는 수고로움을 조금 하셔야만
내 것을 내가 찾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돼서 국고 재정에 다시 환수가 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오늘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네. 신청도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문의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지 누가 이렇게 챙겨주겠거니 했다가는 그 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아직도 이런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나 이런 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현재 기준으로 못한 지자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분명히 다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시군민들이 모두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일환이니까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시군민 모두가 함께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안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좀 해주신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원장님 설명 잘해줘서 참 고맙소야. 일단 저 감사합니다. 개인 상담 좀 잠깐만 계십니다. 봄이 되면 말이죠. 사내들의 새싹이 자라고 또 아이들의 꿈도 쑥쑥 자라나고 그런데 이 텅 빈 운동장이나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사실 봄이 이미 왔건만 아이들이 지금 등교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요. 이게 미루다 사상 첫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한 상태잖소. 예. 그러니 나는 살면서 이래 온라인 계약 이런 것도 난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나만 이렇겠소? 그러니 학생들, 선생님들, 거기다 학부모들까지 다 처음 경험하는 거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처음 겪는 일입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우리 주변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고등학교 1, 2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또 초등학교 4, 5, 6학년도 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고3, 중3만 먼저 온라인 개학을 지난 4월 9일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혼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4월 9일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계약을 처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입학하자마자. 네. 그럼 기분이 좀 어때요? 처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고 좀 당황스러워. 빨리 그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지루하고 학교 빨리 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싶어요. 저도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빨리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수업 진도도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새 학기를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계약하면 되게 수업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서버 터질 것 같은데. 평소라면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운동장. 봄꽃이 피듯 아이들의 꿈이 활짝 피어났을 교실. 하지만 올해 학교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달 이상 휴교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텅 빈 교실에서 다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된 온라인 개학. 그날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4월 8일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곳은 설악중학교인데요. 학교 곳곳에 아이들의 제잘거림 대신 정막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는 참 쓸쓸해 보이네요. 그런데 교실 안에 있어야 할 교과서가 왜 학교 밖에 놓여 있는 걸까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그동안 미루어뒀던 아이들 교과서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이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존에 다르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개학이 늦어지자 그동안 아이들도 부모님도 걱정이 컸는데요. 교과서를 받으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애가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일단 좀 힘이 없어요. 친구랑 왕래도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돼서 혼자 애만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좀 답답하죠. 예, 좀 평상시보다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마음껏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겠지만은 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많이 뒤떨어질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스루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걸어와 교과서를 받아갈 수도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턴 워킹스루 이용 시간. 혼자서도 척척 교과서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네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지만 교실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와 교실이 유난히 넓어 보이는데요. 언제쯤 이곳이 아이들의 온기로 채워질까요? 그런데 교무실 풍경만큼은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를 지키고 있었던 선생님들 덕분인데요.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온라인 개학. 선생님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네, 학생들도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래서 네, 내일 아마도 개학이 돼 봐야 실제로 이렇게 구동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학생들이 3학년으로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최근에 지원을 받아서 네, 개설을 하는 쪽으로 그 집에서 해가지고 네, 다행히 학교에 이렇게 컴퓨터실까지 오는 일은 없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집에서 다 가정학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반 교과가 아닌 예체능은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체육 시간은 어떨지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이건 혹시 동영상 편집기? 어제 찍었던 면역력 증강 체조라고 해서 타바타 운동을 4분으로 나눠서 4가지 동작을 2번씩 반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은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이들이 어떤 동작인지 인지할 수 있게 옆에 텍스트를 구성하고 그 동작을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게 반복 연습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 반복 연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동작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다시 카페를 통해서 올리면 게시글을 올리면 제가 확인하고 출석 체크와 과제 체크를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편집을 할 줄 아셨어요? 아니요, 여기 이제 이거 하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사실 동영상 편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저도 지금 잘 모르고 미흡한 상태라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한창 수업이 이루어질 시간이지만 교실이 텅 비어 있다 보니 개학이 실감나지 않는데요. 다들 집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겠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온라인 개학 첫날. 혼란은 없었을까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일주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공지사항이 전달이 잘 돼가지고 네,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 온라인 클래스 수강 여부가 출결과 관리된다라고 공지를 해두었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각을 하거나 응답이 없었던 학생들은 없었어요. C는 연지가 한번 대답해 볼래? 텅 빈 복도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교실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교실로 들어가 보니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쌍방향 수업인가요? 이거는 쌍방향 수업은 아니고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공통된 플랫폼에 탑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과목 특성이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과목의 특성인데 PPT나 이런 걸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직접 띄워놓고 설명하는 게 제 과목 특성에 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운영하기 편해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어 선생님은 카메라 대신 태블릿 PC를 펼쳐두고 강의를 하시는데요. 태블릿 PC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국교 수준에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일단 EBS 기본 강의를 애들이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을 과제물로 작성해서 아이들이 풀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팔로업 강의를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업로드해서 아이들이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고3은 이제 당장 3학년 1학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입시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영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메신저로 비대면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면 학교는 매일 북적이고 공부의 열기로 뜨거웠을 겁니다. 고3 학생들의 불안감도 조금은 덜 수 있었겠죠. 설렘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온라인 개학 첫날. 분주했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서 학생들이 학교에 좀 등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러한 원격 수업이 또 학교 현장의 또 하나의 교육 기회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와서 선생님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는 상태지만 이 사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학교에서 만나요. 빨리 개학을 해서 운동장에서 웃으면서 그리고 땀 흘리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등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얘들아 안녕. 원격 온라인 강의를 듣느라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집에서 장시간 동안 작은 모니터로 공부하시느라 힘들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프라인 개학 때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학 때 봅시다. 사실 그 학교별로 입학식 날이 되면요,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장에 뭐 예전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운동장에 다 모여서 신입생 대표 나와 선서하고 물론 금융일에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교장 선생님 후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 뭐 한마디 하시겠다 그러면 일단 기본 한 10분, 15분 가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또 마지막 얘기가 한 10분 가십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조차도 이렇게 직접 겪기 힘든 그런 날도 됐네요. 그럼요. 그건 뭐 언제적 얘기인데 요새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 풍경 자체가 벌써부터 막 그리워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올해는 입학식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학식 자체를 온라인,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한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학교 소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요거를 또 업로드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뭐 소통하는 방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께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는요, 저래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저래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또한 마음이 안 편하고 짠해요. 사실 고3 아들은 인생에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래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도 또 이게 연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 마음이 아들이 아주 안정도 안 되고 초조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게요. 우리도 집에 고3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 그 가슴을 내가 더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 나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산소. 우리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도 다 잘 될 거래요. 그러니 고3 여러분 힘을 버쩍 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추운 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 있으면요, 우리가 그 강한 사부로 땅을 파려고 해도 파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꽁꽁 얼어서. 맞아. 그 정도 강한 네. 땅도요, 사실은 새순이 스물스물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싹을 비집고 또 올라와서 틔운단 말이에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얼어붙은 우리 사회도 우리가 반드시 그 새싹처럼 뚫고 올라가서 새싹을 틔우리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이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 좋은 일이 좀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난 확신이 있어. 맞습니다. 뭐 좀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버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국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